네, 안녕하세요. 열전화입니다. 오늘은 바이크의 로우사이드와 하이사이드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사이드와 하이사이드라는 바이크 사고가 있는데요. 로우사이드는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시는 바이크가 달리다가 이렇게 옆으로 쭉 미끄러지는 거. 하이사이드는 좀 흔하게 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데 모토GP 레이싱을 보면 나올까 말까 한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바이크가 가다가 바퀴가 먼저 미끄러지다 말고 다시 트랙션을 찾아가지고 팡 튀어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옆으로 그냥 깔려서 넘어지는 걸 로우사이드라고 하고, 가다가 말고 푹 날아가는 거,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됐든 반대쪽으로 일로 날아가는 게 됐든 날아가는 걸 하이사이드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피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사이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크 사고의 한 종류고요. 바이크를 달리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래쪽이 먼저 땅에 닿는다는 뜻에서 로우사이드라고 하고요. 발생 조건은 코너를 들어가면서 너무 급격한 제동을 했을 경우, 앞뒤 바퀴 모두 가능한데 코너를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미 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이 상태로 바이크 바퀴가 앞바퀴 또는 뒷바퀴가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바이크가 누워서 깔려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로우사이드고요. 반대로 들어가서 나올 때, 코너를 다 들어가서 돌고 나서 나오는 순간에 너무 빠른 가속을 하게 되면 뒷바퀴가 슬립이 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뒷바퀴만 발생을 하는데 바이크 성능이 좋아야겠죠. 충분한 가속을 낼 수 있을 만큼. 아니더라도 저배기 바이크라고 하더라도 길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코너에서 급격한 제동이나 가속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한계 속도를 넘은 경우, 타이어가 노면을 잡고 있을 한계 트랙션을 넘어서는 순간 앞뒤 바퀴 모두 미끄러져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기름이나 물, 모래, 아스팔트 조각, 그래블 등을 밟아서 미끄러져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코너를 도는 중간에 너무 이 바이크를 너무 눕혀서 이 풋패그가 땅에 닿으면서 타이어가 살짝 바닥에서 뜨면서 유발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직선 구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이사이드는 과도한 브레이킹으로 뒷바퀴 락이 발생한 경우, 락이 발생해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미끄러졌으면 이게 로우사이드로 끝났을 텐데요. 미끄러지다 말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다시 트랙션을 급격히 찾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미끄러지다 말고 뒷바퀴가 제동이 팍 걸리면서 이 옆으로 누운 순간에 바이크를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튀어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타고 있던 사람은 튕겨져 나가면서 앞으로 날아가요. 앞으로 날아가고 끝이면은 로우사이드보다 조금 더 치명적이긴 하지만 어쨌건 혼자 날아가고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바이크가 쫓아서 따라옵니다. 쫓아서 붕 날라서 따라오면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우사이드보다는 하이사이드를 훨씬 더 치명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이사이드는 발생 상황이 뒷바퀴 타이어에 락이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다운시프트, 5단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4단이나 3단으로 줄이고서는 너무 급격하게 클러치를 놔버렸어. 그럼 뒷타이어가 엔진에 의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급격하게 걸리죠. 그러면 슬리퍼 클러치가 달려있다면 미끄러져 주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놔버리면 뒷바퀴에 락이 걸릴 수 있어요. 뒷바퀴 락은 뒷바퀴 락으로 인해 미끄러지다가 다시 그립이 급격히 생기면서 방금 말씀드린 하이사이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로우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코너 탈출 시에 너무 급격한 가속을 할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미끄러지면 로우사이드로 끝나는데, 그러다 말고 다시 가속을 낮추면 그 한계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뒷바퀴가 그립을 급격히 되찾고 마찬가지 하이사이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 다 마찬가지예요. 로우사이드도 그렇고 하이사이드도 그렇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코너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는 코너에서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앞바퀴로 쏠았을 때, 앞바퀴를 쏠아버리면 코너의 앞 타이어 그립을 더 살리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죠. 내 몸을 좀 앞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앞브레이크를 더 잡아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한다거나 해서 잡아서 실었을 경우, 그럼 뒷바퀴는 거의 뜨게 돼요. 뜨게 된 상황에서는 뒷바퀴의 그립이 약해집니다. 이건 제가 타이어 마찰력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타이어가 뜨게 되면은 그립이 거의 없고 이 상태에서 미끄러지기가 쉬워요. 락과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죠. 미끄러지다가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됐든 중심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립을 되찾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이사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로우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코너에서 너무 빠른 속도를 일으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어요. 도로의 미끄러운 물체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사실 쉽지 않아요. 일단 발생하면 로우사이드든 하이사이드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코너링 요령을 숙지하는 게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어요. 코너 진입 전에 충분하게 다 감속을 해놓고 코너는 완만하게 급격한 가속이나 감속 없이 지나간 다음에 코너 탈출 시에는 급격한 가속이 아니라 서서히 가속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무리한 속도로 코너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중간에 가감속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코너 전체가 눈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코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혹시나 모를 장애물이나 미끄러운 물체를 피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또 브레이킹 습관도 중요해요. 뒷브레이크를 너무 위주로 잡게 되면 뒷브레이크 락을 일으킬 소지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하이사이드로 이어질 위험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앞브레이크는 급격히 잡아도 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이사이드만큼 하이사이드를 일으키는 뒷바퀴보다는 덜 치명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앞바퀴 위주, 위험 예방 측면에서도 앞바퀴 위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뒷바퀴는 제동을 거들고 앞바퀴는 실질적인 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이크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뒷바퀴 위주로 쓰느라고 이렇게 착각하시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바이크들이 다 앞바퀴는 듀얼 브레이크로 큰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뒷바퀴는 조그만 게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물론 체인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거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있을까 말까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뒷브레이크는 강하게 잡아도 실질적인 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바퀴로 대부분의 제동을 합니다. 적절한 브레이킹 습관, 앞뒤 브레이크 다 쓰되 앞바퀴 위주로 쓰는 게 뒷바퀴 브레이킹 락으로 인한 하이사이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ABS를 장착된 바이크를 타면 뒷바퀴를 내가 쓸데없이 브레이킹을 많이 하더라도 락을 막아주게 되겠죠. 락이 생기는 순간 브레이크를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서 하이사이드나 로우사이드를 막아줄 수 있는, 좀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운시프트는 잘못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엔진 브레이크로 인한 뒷바퀴 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어 업다운은 직진 중에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실력이 나아지면 상황에 맞게 코너 중이나 코너 진입 중이나 아니면 미리 하는 게 낫겠지만 코너 중간에도 업다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직진 중에서 다운이나 업을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직진 중에는 다운시프트에 잘못해서 락이 걸리더라도 곧바로 하이사이드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직진 상황에서는 뒷바퀴 락이 걸리고 풀 수 있는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쏠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쏠리기 전에 풀어주면 무사하게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미 쏠린 다음에도 모토GP 선수들은 하이사이드도 탈출하고 로우사이드도 탈출하고 해요. 하지만 그건 선수들이잖아요. 우리는 일반인들이고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기 실력에 맞는 저속 안전 라이딩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로우사이드나 하이사이드 등 둘 중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그러면 로우사이드가 일반적으로 나은 선택이에요. 뒷바퀴 락이 발생해서 뒷바퀴가 미끌리기 시작한 걸 내가 몸으로 느꼈어. 곧바로 풀기보다는 중심을 살린 다음에 풀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게 쉽지 않다면 차라리 로우사이드를 내는 게 하이사이드보다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조언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득이 발생한다면 그게 낫다. 로우사이드는 그런 위험이 있죠. 내 다리가 바이크와 노면 사이에 깔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하이사이드는 내가 날아간 다음에 날아갈 때 떨어지는데 노면에 충격이 발생하는 위험도 있고 떨어진 다음에 바이크가 쫓아오는 위험도 있어요.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로우사이드가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깔리면서 다리를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다면 좀 위험한 상황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로우사이드와 하이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상황 만나지 않는 안전한 라이딩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월 조단이었습니다.